윙, 아야, 벌에 쏘이지 않아본 사람은 거의 없죠? 확실히 기분 좋진 않죠. 하지만 벌들은 보통 때는 공격적인 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 작은 녀석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이 곤충들은 수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벌들의 존재는 식물들이 계속 자라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데요. 벌들은 위협을 느낄 때만 쏘아요. 만약 쏘였다면 여러분이 벌들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벌집에 너무 가까이 갔다는 걸 거예요. 각각의 벌집은 5만에서 8만 마리의 꿀벌이 살 수 있어요. 인간처럼 벌들도 집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하죠. 하지만 경보와 복잡한 보안 시스템 대신 그들은 적을 막기 위해 침을 사용하죠. 꿀벌이 침을 쏘면 페로몬이라는 걸 방출해요. 페로몬은 같은 동물 종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에요. 만약 한 마리의 벌이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페로몬이 근처의 모든 벌들을 분기시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벌들도 기꺼이 합류할 거고요. 그건 정말 피하고 싶은 만남이겠네요.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쏠 수 있는 건 암컷 벌들만이에요. 더 큰 수벌은 침이 아예 없거든요. 이건 침이 기본적으로 변형된 산란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여왕벌도 침이 있어요. 이 벌들은 보통 일벌들보다 훨씬 커요. 여왕벌의 평균 크기는 2cm 미만이에요. 보통 일벌의 약 2배 크기죠. 큰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왕벌의 침이 가장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여왕벌들은 벌집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거의 침을 쏘지 않아요. 군락에서 유일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게 암컷이라 여왕벌은 가장 중요한 벌이에요. 여왕벌은 벌집에서 두 가지 주요 일들을 해요. 1번, 꿀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벌들을 통일해주는 화학적인 냄새를 생산해내요. 2번, 알을 많이 낳아요. 하루에 2,000개까지요. 여왕벌은 항상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일벌은 그녀에게 음식을 줘요. 수행원벌은 또한 여왕의 페로몬을 모아서 나누는데 이건 일꾼들이 새로운 여왕을 찾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벌집의 대장이면서 다른 벌들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여왕벌의 침은 사실 덜 아파요. 왜냐하면 일반 벌들은 가시도 친 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공격을 할 때 침이 피부에 박혀 제거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침에는 또한 단백질로 가득 찬 불쾌한 독이 들어있어요. 그 독 때문에 통증은 유발하고 여러분의 면역 체계와 피부 세포에 영향을 미치죠. 침은 10분 이상 또는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몸에 독을 주입해요. 하지만 일벌과 달리 여왕벌은 벌집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주 업무가 알을 낳는 거거든요. 그리고 벌집과 여왕벌을 보호하는 건 나머지 군집의 몫이죠. 그래서 일벌들이 가장 강력한 침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는 거죠. 여왕벌이 진짜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유일한 때는 라이벌 여왕으로부터 방어할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왕벌은 위험한 침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죠. 여왕벌의 것은 좀 더 부드러워요. 그 뜻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가시가 피부에 꽂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약간의 나쁜 소식도 있어요. 침이 부드럽기 때문에 여왕벌은 여러분을 여러 번 찌를 수 있어요. 침은 벌의 소화관, 신경, 그리고 근육에 붙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벌이 정상적으로 사는데 필수적인 것들이죠. 일벌들은 침을 쏠 때 가시 때문에 침을 뽑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좋지 않게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왕벌의 침은 꽂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벌은 나쁜 결과를 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왕벌이 쏘는 건 기본적으로 근처에 보디가드가 하나도 없을 때만 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요. 그렇다면 벌에 쏘이기에 가장 안 좋은 곳은 어딜까요? 마이클 스미스라는 사람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죠. 25군데 다른 신체 부위에 쏘여 1에서 14의 통증 척도로 각각의 따끔한 부위를 평가했습니다. 가장 약한 부위가 콧구멍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10점 만점에 9점을 줬어요. 그 다음은 윗입술로 8.7점의 추정치가 나왔죠. 가장 덜 아픈 부위 3군데는 두개골, 가운데 발가락 끝, 그리고 윗팔이었어요. 모두 2.3점을 받았죠. 벌로 돌아갈게요. 일반 벌이 어떻게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왕벌은 무려 5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교체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동시에 여름에 태어난 일벌은 보통 약 6주 정도 생존해요. 하지만 만약 여왕벌이 죽거나 다른 벌집으로 이동한다면 군집은 여왕벌을 대체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로얄 젤리라고 불리는 게 필요한데 이건 보모벌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요. 새로 부화한 꿀벌 애벌레에게 이걸 먹여요. 이건 비타민 B, 단백질, 호르몬 그리고 당분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슈퍼푸드예요. 3일 동안 아기벌에게 먹이를 준 후 일벌들은 몇 마리의 애벌레를 선택해 그들에게 계속 로얄 젤리를 먹여요. 나머지 벌들은 영양이 덜 든 걸 먹게 되죠. 로얄 젤리는 이 성장하는 벌들에게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촉발시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알을 낳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장기를 기르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는 로얄 젤리 그 자체가 벌을 여왕벌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여왕의 식단에 있는 다른 식물성 화학물질을 배제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린 이 특별한 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100% 확신할 순 없지만 마지막엔 왜 여왕벌이 하나뿐인지에 대해선 알아요. 첫 번째 여왕벌이 나타났을 때 우선 같은 로얄 젤리 먹인 다른 벌들을 찾아 나섰죠. 그리곤 경쟁자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만약 여러 여왕벌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팝콘을 가져와야 할 거예요. 한 마리만 남을 때까지 드라마틱하게 싸워 헝거게임처럼 진행되겠죠. 그렇게 꿀벌들은 여왕벌을 얻게 돼요. 벌집에 있는 다른 벌들도 중요한 일을 해요. 여기엔 먹이 찾기, 어린애벌레 돌보기, 벌집 짓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수벌 또는 수컷벌들은 단 하나의 특별한 일을 하죠. 여왕벌과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지 않을 땐 비축해둔 꿀을 먹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암컷벌 또는 일벌들은 다른 모든 걸 해요. 벌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애벌레를 돌보고 여왕벌을 돌보고 꿀을 저장하고 방을 짓고 먹이를 찾고 집을 지키고 수분하고 심지어 수컷벌들에게 먹이도 줘요. 각각의 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건 그들의 특정한 호르몬이 일벌들에게 뭘 언제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유전자 구성의 일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벌들은 일생 동안 4번의 직업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태어난 지 약 3주 후에 시작돼요. 그때 벌들은 자신이 태어난 방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돼요. 3일 후 그들은 2단계로 들어가요. 이 단계에선 다른 벌들에게 먹이 주는 일을 담당하게 되죠. 이건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3단계로 들어가요. 그들은 벌집의 중심에서 더 멀리 가서 유용한 도미가 되죠. 벌들은 벌집을 짓고 벌집의 입구를 지켜요. 이 기간도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런 다음 마지막이자 4단계에 진입하죠. 먹이를 구하는 단계예요. 우리 줄무늬 친구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여기서 벌들은 벌집을 떠나 꽃가루를 찾아 집으로 가져와 군닭을 먹여 살리죠. 또 꽃가루를 모을 때 건드렸던 꽃의 냄새 나는 발자국을 남겨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벌 친척들이 이곳에 왔었는지 아니면 낯선 이가 왔었는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가끔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굉장하죠? 하지만 이 단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 때문에 벌들이 엄청나게 피곤해져서 겨우 10일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는 짧은 삶을 살고 나서 일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 벌집을 떠나죠. 동시에 일벌들은 벌통 안에서 죽으면 특별 장의사 벌들이 죽은 벌을 밖으로 운반해요. 하지만 벌의 수명이 짧을지 모르지만 이 패턴이 꿀벌 종에게 꽤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요. 어쨌든 벌들은 무려 1억 3천만 년 이상 존재해왔고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